2022-2023 시즌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 이전에는 돋보이는 아시아 출신 공격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튼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 월드컵에서 나락을 펼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뜨거운 나락을 펼치면서 일각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를 넘었다. 뭐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미토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예.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예. 뭐 올 시즌 폼으로 보자면 확실히 좋긴 한데 이 선수의 워낙 센세이션함이 크다 보니까 뭐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2020년에 이제 맨유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또 골도 넣고 승리했을 때 맨유 이적설이 제기됐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당시에서도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연결이 됐었거든요. 큰 기대를 받던 레시포드가 성장이 안 되면서 올 시즌엔 또 레시포드가 완전히 풀포텐이 터졌죠. 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레시포드가 더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더 무섭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독보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프트 윙포드였다 생각을 했어요. PFA 올해의 팀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포든 선수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팬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이건 범죄다. 어떻게 손흥민을 안 뽑냐. 예, 그냥 올해의 선수 후보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예, 올해의 선수 후보로 올라간 선수가 올해의 팀에는 안 뽑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는 일단 득점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스트라이커도 아닌데 나만 골을 잘 넣은 게 아니라 팀 내 영향력이 컸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팀은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주춤한 틈을 타서 이제 다른 신예 선수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선수 올해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프트 윙포워드로 레시포드와 미토마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정말 미토마는 손흥민을 넘을 만한 선수인지 지금부터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드릴 선수는 레시포드예요. 일단 뭐 주말 팰리스전에도 또다시 이제 62분경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이 경기 뭐 카세미로가 퇴장을 당하는 뭐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꾸준함에 있어서 특히 레시포드가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시포드 선수가 10골 3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시포드가 최근 기세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월드컵 이후에가 정말 무서운 건데요. 어쨌거나 최근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당 하나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가 월드컵 이후에 몰아친 것이다. 즉 월드컵 이후의 폼으로만 보자면 정말 전성기의 호날두를 연상시킬 정도로 나왔다 하면 골이다 수준이에요. 예, 그나마 뭐 골이 없었던 게 이제 레딩하고 FA컵은 뭐 힘을 빼고 뛴 경기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전까지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월드컵 이후가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월드컵 이후 공식 대회 13경기 11골 4도움. 예,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1개를 넘고요. 그리고 왜 호날두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유사점도 있지만 뭐랄까 때리면 들어간다. 그리고 우당탕탕해도 들어간다.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도리어 자신감이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박스 안에서 상대 밀집 지역에서도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죠. 얼핏 보면 정말 호날두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게 이 홈 경기에서 강하다 보니까 지금 맨유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딩하고 FA컵 이때는 힘을 뺐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 이제 득점 행진이 그치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 10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레시포드가 신기록까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하필 좀 레딩과의 경기 차라리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아예 안 그냥 쉬지 괜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선정한 1월 이달의 선수를 수상을 했죠. 뭐 이런 기록을 세웠다면 사실 범접할 선수가 없다. 정말 압도적인 한 달이었다. 이게 그 세 번째 수상인데 반니스텔로이하고 이제 동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근데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이 정말 극도의 부진을 보였었거든요. 이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약간 조금 센세이셔널하게 등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18-19 시즌에는 47경기 출전해가지고 13골을 기록을 했었고, 이제 2019-20 시즌에는 44경기 22골,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에는 57경기 21골을 넣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32경기 5골 2도움에 그쳤었거든요. 공격수로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이고, 그렇다고 해서 출전 시간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계약 만료를 좀 앞두고 있던 시즌이다 보니까, 이적설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레시포드가 맨유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레시포드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자선,
예, 선행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그거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레시포드의 지난 시즌 부진에는 이 선수가 부상을 달고 뛰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의 오는 침체기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시즌을 그 부상 때문에 잘 보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 유로 대회에서 좀 이제 결승전에 그 승부차기를 놓친 이후 좀 인종차별적인 또 그 폭언도 많이 들으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그 후유증으로 부진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레시포드가 좀 반짝 거품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올 시즌 보란듯이 특히 이 시그니처 세레머니까지 만들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2경기 19골 8도움. 이게 그 지금 추세대로면은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에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왜냐면 최근에 계속 쌓으면서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이 선수가 슈팅 지표가 상당히 좋긴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일단 뭐 유효 슈팅이 1.2회로 경기당 공동 9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비율이 좋은 거예요. 전체 슈팅이 2.7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을 놓고 보면은 44.4%인데 프리미어리그 전체 5위입니다. 1위가 일단 피르미누가 60% 조금 놀랍긴 해요. 피르미누가 근데 피르미누가 슈팅 자체가 적어서 그래요. 그렇죠. 확실할 때만 때린 거죠. 그리고 아니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잖아요. 경기수가 원래 경기수가 적으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퍽퍽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금 넣기에는 애매한 수치긴 하고요. 정말 이제 의미 있는 지표들은 혼란은 역시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54.1%. 사실상 실질적인 1위는 혼란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여전히 올 시즌 골은 많이 없어도 골대 안으로 잘 보낸다. 슈팅이 적어서 그래요. 경기당 2.5회니까 슈팅이 적지만 유효 슈팅 비율은 1.3회로 레시포드보다 높거든요. 얼토당토 않은 슈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로 실질적인 2위. 그리고 이제 3위가 케인. 역시 손케 듀오. 골 하나는 잘 넣었습니다. 47.4%. 그리고 레시포드가 실질적인 4위. 44.4%입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 사실 피르미누 선수는 부상으로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골이 좀 안 터지고 있는데 홀란, 케인, 레시포드 모두 이 기록만큼이나 골을 잘 넣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미토마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레시포드가 득점 행진은 대단하지만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득점이고 또 대단한 드리블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레시포드가 조금은 골잡이로 진화했다라면 미토마는 정통 윙포워드로서 지금 센세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바로 이제 골이죠. 중요한 골을 잘 넣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계속 결승골을 넣고 있는데요. 일단 뭐 주말 본머스전에서 이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경기 자체는 브라이튼이 주도를 했으나 하지만 87분경에 미토마가 흔치 않은 헤딩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했었죠. 근데 이게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이었던 겁니다. 뭐 FA컵에서 이제 92분, 그러니까 추가 시간 2분에 2대1 결승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FA컵 경기 분석 드리면서 미토마가 리버풀을 박살냈다. 특히 환상의 그 투터치에 이은 슈팅을 통해서 미토마가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인 건데요. 특히 이제 최근 공식 대회 7경기에서 5골 1도움. 이 페이스면 레시포드 못지 않은데요. 득점 흐름도. 그러면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수 도움은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부 기록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올릴 수 있는데 동료들이 못 받아먹는 거거든요. 더 좋은 팀에 갔다면 미토마 카오르의 스탯은 더욱더 높아졌을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득점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브렌트포드, 10월 14일 브렌트포드하고의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선수가 교체용 선수였어요. 사실 이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브라이튼과 계약을 했지만 이런 무대에 적응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벨기에의 생질로아로 임대를 보냈었잖아요. 저는 사실 좀 더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올 시즌에 호출을 했고 뛰면서도 좀 이제 쪼커로 쓰겠지. 아직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이턴이 시즌 개막 기준 첫 공식대회 12경기 중에 8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중에 선발은 포레스트 그린하고의 딱 그 리그컵 한 경기가 전부였거든요.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니까 후보 선수들 나갔던 그런 경기만 선발을 뛰었지 주전 자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29일 첼시전, 운명의 첼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때 선발 출전해가지고 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첼시를 박살냈는데 1조를 했었고요. 예, 4대1로 크게 이겼는데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 시즌 초에 브라이튼의 감독과 세프가 다 첼시로 가는 브라이튼 팬과 브라이튼 운영진 입장에서는 빡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박살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주역은 기회를 또 줘야죠. 예, 첼시전 기점으로 브라이턴이 치른 13경기 중에 12경기에 출전했고요. 그리고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경기는 아스널하고의 리그컵이 유일했는데 그 경기에서도 골 넣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즌 전에는 리그컵,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이 뛰는 경기만 선발이었는데 로테이션 대회만 선발로 안 뛰었다.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이제 언해피가 좀 뜬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무서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제 지금 이 후스쿼드닷컴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경기 연속골 넣으면 3경기 다 스타맨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월드컵 이후에만 놓고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 기준이요.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혼란이 이제 7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레시포드 6골, 그리고 미토마가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프트 윙어, 윙포워드는 레시포드와 미토마다라는 것이 이 기록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혼란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골로만 이제 평가할 수 없는 선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볼 캐리와 관련된 지표인 건데요. 가로축이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볼 캐리를 한 것과 이제 세로 지표는 이제 볼을 끌고 전진한 볼 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 1위예요. 좀 놀랐어요. 사실 이게 어느 한쪽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둘 다 높은 거. 박스 안으로도 잘 들어갔고 또 전진도 많이 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된 선수들이 좀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사카 뭐 이렇게 좀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훨씬 좋은 기록이 나왔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예. 거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90분간 볼을 캐리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는가거든요. 이 지표상에서 미토마가 또 그 볼 캐리 가지고는 독보적인 일인 거죠. 차이가 크게 나죠. 실제 공격 위협 상황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고 흥미로운 게 이제 패스를 통해 기회 창출을 많이 하는 선수가 더브라이너 그리고 돌파는 미토마. 근데 그 비율로 보더라도 미토마는 좀 더 높이 있다. 더 치명적인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는 2.5회로 공동 2위거든요. 벤라마와 함께 이제 생막시맹이 이거는 가장 높긴 해요. 50%가 넘는 선수가 그 미토마하고 브로야 2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50%가 안 넘죠. 그리고 미토마의 특히 이제 강점이 뭐냐면요. 박스 안에서의 드리블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까지도. 넓은 공간보다도 좁은 공간에서 더 힘을 발휘를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사실 이 선수가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빠르면서도 발재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발로 타닥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회 시도해가지고 9회를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돌파력은 사실 K리그 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도 대구를 완전 털어버렸던 이 선수가 그때부터도 대단한 돌파로. 도리어 이 선수가 사이드에서의 성공률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빠르긴 하지만은 이걸 지속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한테 파울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끊기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프리미어리가 와서 이렇게 돌파로 성공하기가 몸싸움도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선수가 워낙 빠르고 타이밍이 좋으니까 효과적인 데다가 결국에는 이제 페널티킥도 나중에 많이 얻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직 그 1월 19일 기록이어가지고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더 추가가 됐을 건데 그래서 9개거든요. 미토마 선수가. 근데 어쨌건 간에 유럽 5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킨 횟수가 메시가 9회로 채다고 2위가 미토마다. 물론 메시의 기록도 더 늘어났겠지만 미토마 역시 그에 준하는 기록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고 제주스는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훨씬 더 추월해서 10개 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토마의 이제 드리블의 비결이 있는 건데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드리블에 완전히 미쳐 있었대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막 이럴 때도 드리블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굉장히 학구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는데 스쿠바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학위를 이수를 했는데 졸업 논문으로 효과적인 드리블 메커니즘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능도 하지만 그 본능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 연구해서 그걸 머리에 입히고 몸으로 이제 구현하는 대단한 그 천재형 선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것만이 아닌 또 영양학
게 이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입각해가지고 이제 식단 관리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신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육상 국가대표인 타나카 사토루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직선 스피드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후천적인 노력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높이고 몸 관리해서 음식도 잘 먹고 여기에 기술까지 연마하고 실제로 제가 느꼈던 알고 있던 미토마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더 몸이 건장해지고 예. 그 강인해졌는데 그러면서 속도가 줄지 않으니까 이 선수가 준비된 선수구나. 그러면서 이건 이제 미토마의 90분당 기록인 건데요. 일단 뭐 90분당 0.48골, 그러면은 2경기당 1골 넣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잘 못 받아 먹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빅찬스 메이킹이 90분당 0.48. 그러면 득점한 만큼 원래 정도 나왔어야 됐다. 그렇죠. 7골 7도움 나왔어야 됐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도움밖에 안 되니까. 예. 예. 그리고 90분당 드리블 시도가 3.86회고, 90분당 드리블 성공이 2.29회고,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결국에는 이제 미토마가 얼마나 위협적인지가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적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유명한 이탈리아의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최근에 이제 커트 오프사이드에 독점적으로 쓴 기사에 따르면 지금 미토마를 원하는 팀들이 많아서 브라이튼이 이적료를 3,500만 파운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이제 브라이턴을 담당하고 있는 앤디 네일러 기자가 네. 그런 글을 적으면서 아스날 팬들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죠. 트로사르가 아니라 미토마를 영입했어야지. 근데 사실 이제 브라이튼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런던 지역에 좀 큰 팀으로 많이 갔어요. 예. 뭐 쿠쿠렐라가 첼시 갔고, 비스마가 토트넘 갔고, 트로사르가 아스날 갔는데, 이제 미토마도 슬슬 입질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3,500만 파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500만 파운드는 충분히 지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일본 선수로서 유럽 내 이동 중에는 예. 가장 높은 이적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그 아스널 이적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마르티넬리하고의 기록을 비교한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파란색이 이제 미토마의 그래프인 건데 예. 다 마르티넬리보다 앞서고 있어요. 사실 올 시즌에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왼쪽 측면 주전 공격수가 네. 마르티넬리잖아요. 그리고 전반기에 워낙 좋다 보니까 월드컵 대표팀까지 승선을 했던 그 마르티넬리인데 미토마가 그 선수보다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네. 있다. 그래서 저기 센트레스가 이제 그 프랑스어로 크로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이 네. 두 개만 제외하고는 미토마 선수가 다 마르티넬리보다 앞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스널의 화력과 공격 빌드업이라든지 공격 선수들의 기술이 좋다 보니까 미토마가 만약 아스널에 가서 뛰고 있었다면 저는 저 지표들조차도 미토마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도움도 많이 울렸을 것이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이 트롤 풋볼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축구 예, 그렇죠. 풍자 사이트인데 예, 약간 좀 팬들이 재미를 많이 예. 추구하는 곳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곳이에요. 예. 그냥 뭐 짜잘하게 많이 있는 곳이 아닌데 여기서 흥민손 아니다 X 미토마카오루가 지금 세계에서 현 시점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라고 했어요. 와더잼 이거 대단한 보석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댓글이 한국 팬들 아니고요. 예. 그래도 아직 손흥민이지. 미토마도 좋은 선수고 잠재력은 있지만 손흥민은 오랫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 왔어.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라인 나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기록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 비비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죠. 일단 지표가 너무 작죠. 예. 경기를 한 시즌을 풀로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초반 그 10월 중순까지도 교체로 나오던 선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시즌 풀로 뛰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이제 커리어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물론 뭐 미토마가 더 어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미래는. 근데 현 시점만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이죠. 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야누자이가 맨유에 가서 처음에 잘했다고 네. 뭐 아자르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레시포드가 지금 잘했다고 호날두 넘었어.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과거에 예. 괴체가 이제 반짝반짝 했었을 때 그렇죠. 괴체가 18살 때까지 기록이 메시보다 더 좋다. 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18살 때까지인 거고 그 뒤에 메시는 계속 발전을 했고 괴체는 그만큼 발전을 못했으니까. 예, 이게 그 원 시즌 원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네.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건 현 시점으로 놓고 봤다면 지금 한두 달의 폼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한 시즌 1년 이상의 폼을 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춤하다고 해도 부상 이슈도 있었고 뭐 체력 이슈도 있었고 전술 이슈도 있었어요. 네. 지난 시즌이 얼마 전이에요. 게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일단 뭐 86회 슈팅 중에 49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50%가 넘는 이제 유효 슈팅률을 자랑을 했고, 예. 무엇보다도 득점 전환율이 26.7%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이 15.7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23골. 야. 예, 그냥 엄청난 수치를 올렸는데, 이게 그가 레시포드랑 미토마 비교를 해보면요.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뭐 슈팅 56회 중에 10골이어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17.9%. 예. 레시포드가 지금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있어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 데다가 뭐 거의 10% 가까이 낮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기대 득점도 8.3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자신의 득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 혼자 만든 거예요. 다만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굉장히 뛰어나긴 해요. 예. 18회 슈팅을 가져가가지고 5골 넣으면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27.8%에 기대 득점도 1.96골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예, 다만 이거는 아까 피르미노랑 똑같은 거예요. 예. 슈팅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소 뻥튀기가 된 부분이 있다. 네. 슈팅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골이랑 기대득점 2골, 이거 3골도 많이 넣긴 했지만 10골 이상은 그렇죠. 넣고 나서 집계를 해야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미토마를 손흥민 선수한테 비교하기에는 아직 커리어가 너무 짧다. 예. 왜냐면은, 선수들이 가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근데 이때가 또 레시포드의 데뷔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둘은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25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7골, 55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은 시기에 레시포드는 물론 어렸죠. 예. 어린 점을 고려해야죠. 5살 더 어린 거 고려해야 되지만은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 225경기 69골.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선수가 생산적이 좋았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100호골을 넣는 그런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토마가 프리미어리그 10골도 안 넣어놓고 지금 예. 손흥민 선수에게 비빈다? 이거는 신뢰다. 다소 좀 급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전 미토마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질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 예, 정말 발전할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카가와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제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쓰기 힘들다. 그래서 망할 위험성도 높다라고 봤었는데 미토마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고 예.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이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레시포드 선수가 97년생 그리고 미토마 선수도 97년생이거든요. 그건 손흥민 선수의 5년 전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같은 나이대를 또 봐야 돼요. 프리미어리그 입주창기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걸 비교하면 확실히 레시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10골이고요. 아직 그러니까 21라운드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예. 공식 대회에서도 이제 25골까지 넣었었거든요. 예. 레시포드는 정말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 맞는데요. 미토마는 비비기에는 이제 데뷔 시즌이고 예. 이제 프리미어리그 5골이고 예. 공식 대회 7골이고 예.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랑은 아직은 비교하기는 이르다. 예. 저는 그래서 미토마가 조금 더 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할 예.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대학도 보내고 또 약간 늦게 좀 이제 축구 프로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경력 자체는 짧은데 예. 어쨌든 나이는 조금 들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같은 나이대일 때 18골 11도움으로 이제 공식 경기 텐텐을 했기 때문에 예. 미토마는 좀 이제 더 봐야 된다. 예. 미토마를 지금 같은 나이대로 봐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안 된다라고 봐야 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비교들이 더 재밌어지는 건 역시 같이 경기를 해볼 때 그라운드에서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의 일정 또 이제 손흥민 선수와 미토마의 대결 레시포드와 미토마의 대결이 언제 열리나요? 예, 일단 브라이턴하고 맨유 경기는 한국 시간 3월 19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네, 시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중계 방송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미토마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이 선수가 강팀한테 더 강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스날전, 첼시전, 그리고 리버풀은 2번이나 박살을 내고 예. 이랬었기 때문에 맨유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하고 브라이턴의 경기는 4월 8일에 이제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한일 선수의 맞대결로 아마 일본 예. 내에서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큰 관심이 있을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까지도 두 선수 비교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경기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사실 토트넘이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시즌 막판에 있어요. 4월 26일 주중 경기로 이제 열릴 예정인데 예.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레시포드와 맞대결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 레시포드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상당히 더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객관적 전력에서나 현재 순위로나 맨유가 앞서 있는데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유지가 된다면 챔스 진출권을 놓고 또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프트 윙 경쟁 이미 지난 시즌 최고였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기에는 명예회복을 좀 성공하면서 스탯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레시포드가 지금의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미토마도 시즌 말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으로 프리미어리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